풍요로움이 넘치는 21세기 지구촌. 그러나 눈을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5명 중 1명 하루 1달러 미만의 돈으로 생활. 4명 중 1명 음료용 물을 이용할 수 없음. 8명 중 1명 극심한 기아 상태. 절대 빈곤은 빠져나오기 힘든 기나긴 터널인 것이다. 절대 빈곤에 허덕이던 나라. 국토는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내세울 만한 자원조차 없었던 나라가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난 후 그 나라는 경제 규모 세계 14위의 글로벌 플레이어로 변모했다. Korea has gone through an amazingly rapid and successful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And this is fabulous.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절대 빈곤에서 탈출하여 오늘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일까? (35년) 동안 일제에 강제 점령당했던 한국은 1945년 광복의 감격을 맞았다. 그러나 그 환희의 함성이 채 사라지기도 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500여만 명의 인명피해를 낸 한국 전쟁은 가난한 신생독립국의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다. 그런데 폐허 속 국가 재건의 바쁜 움직임 속에서 최우선시된 것은 다름 아닌 교육이었다. 당장 오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서도 한국의 부모들은 교육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뒷바라지했다. 정부 역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갔다. 높은 교육열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이후 산업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자 한국 경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 전쟁 후 자력으로 회복이 불가능했던 한국 경제가 기댈 곳은 대외 원조뿐이었다. 그러나 1차적인 전쟁 복구가 마무리되면서 대외 원조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었다. 국가 예산의 90% 이상이 원조로 이루어지던 때 그것은 커다란 시련이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군사정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그들에게 경제 부흥은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 실천 과제일 수밖에 없었다. 군사정부는 경제 개발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961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획, 예산, 외자 도입 기능까지 갖춘 강력한 경제개발 기구인 경제기획원을 설립하고 개발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선보인다. 계획경제의 동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것이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됐다. 문제는 역시 자금 확보였다. 기대했던 미국 정부의 반응은 냉담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 버거 또한 이 계획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워싱턴에 보고했다.
그러나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다. 정부는 끈질긴 차관 교섭 노력으로 우여곡절 끝에 서독으로부터 외자 도입에 성공한다. 서독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고국에 송금한 돈과 그들의 임금을 담보로 한 상업 차관이 경제 개발을 위한 초기 자본으로 귀하게 쓰였다. 저희들 분푼이 보내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참 그걸 갖다가 경제 발전 어느 곳에 쓰고도록 하는 걸. 그때 정책 정책을 하시던 분들이 참 뭔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자금으론 충분하지 않았다. 자금 조달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다. 다행히 섬유, 가발, 봉제 등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한 경공업이 비약적인 성장을 해나가며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64년과 65년에 이루어진 환율 금리 현실화 조치 등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채택하면서도 시장 경제 요소를 지속적으로 도입한 전략은 보기 좋게 적중했다. 그러나 저임금에 기초한 경공업은 국내 임금 상승으로 차츰 수출 경쟁력을 잃어갔다. 정부는 경제 발전에 강력한 성장 엔진을 마련하기 위해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에 대한 투자에 나서기 시작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발한 분야는 철강 산업. 무모한 도전이라는 우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1970년 종합제철소 건설이라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미국은 물론 세계가 의심의 눈길을 보냈다. 막대한 설비 투자와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철강 산업. 당시 한국보다 경제력이 우월했던 나라들도 제철 사업을 하다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3년 포항 종합제철소에서 철강이 생산되기 시작한다. 산업화를 해야 되니까 국가의 경제 구조를 산업화의 구조로 가져가려고 했으니까 제조업이 중심이 돼서 계획이 만들어졌지. 그래서 산업의 쌀이라고 하지 않나? 철이. 그리고 철강공업이 물론 들어갔고. 선진국보다 무려 60년 늦게 철강 산업에 뛰어든 한국은 이후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산업의 쌀인 철강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결과로 철강을 재료로 사용하는 조선, 자동차, 정밀기계, 건설, 전자 등 중화학공업 개발 계획 역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한국 경제의 중요 동력 중 하나로 평가받는 것이 새마을 운동이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작 당시 사실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조금만 지원하면 주민들의 협동을 통해 생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다. 전국 33,267개 마을에 시멘트가 무상 지원되었다. 다음 2차년에는 성과가 좋은 마을에만 시멘트와 철근이 추가 지원되었다.
스스로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경쟁 원리를 도입한 것이다. 국민들도 계속된 빈곤이 주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농가소득 배가 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이후 도시, 공장, 직장으로 퍼져나가면서 사회 전반적인 의식개혁 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대외 원조에만 의존해서는 빈곤에서의 탈출은 물론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없으며 해결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후 국민적인 노력에 세계적인 경제 호황까지 맞물리면서 한국 경제는 급성장했다. 그러나 위기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이 발발했다. 원자재 값이 폭등하면서 공장의 기계는 멈췄고 물가는 폭등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이제 막 공업화를 시작한 한국에는 직격탄이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였다. 한국 정부는 고유가로 사상 최대의 호황을 맞은 중동의 건설 경기 붐을 이용해 중동 산유국의 인력 송출을 본격적으로 실시, 연간 100억 달러의 건설 수주 기록을 세우며 오일 쇼크의 위기를 경제 발전의 촉진제로 활용한다. 이때 또 한 차례 오일 쇼크가 찾아왔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수업료를 지불한 한국은 두 번째 오일 쇼크 역시 잘 극복해낸다. 두 차례 오일 쇼크를 겪는 동안 세계 각국은 한결같이 긴축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다. 1차 오일 쇼크 시기엔 철강, 석유, 화학, 기계, 조선 등 중화학 공업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고 2차 시기엔 구조조정을 해나갔다. 전략은 적중했다. 달러화 평가 절하, 유가 하락, 금리 하락까지 3조 현상이 이어지면서 80년대 한국 경제는 호황을 맞이한다. 수출 경쟁력은 높아졌고 1인당 GNP도 급속도로 늘어났다. 경제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33년 만의 성과였다. 이러한 성공에 힘입어 1995년에는 WTO에 가입, 이듬해에는 OECD의 멤버가 된다. 그러나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 있던 한국은 세계 경제 변화를 놓치고 만다. 한마디로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것이다.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는 마치 전염병처럼 동아시아를 휩쓸었고 한국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었다. 10대 대기업 중 6개 기업이 부도의 위기를 맞았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재벌 신화도 무너졌다. (1997년 11월 21일) 한국은 끝내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했다. To the globalized environment and return the Korean 구조 조정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선진국 진입을 꿈꾸던 한국 국민들에겐 뼈를 깎는 고통 분담의 짐이 지워졌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외환 위기를 경제 개혁의 계기로 이용했다.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 합병되고 기업에 대한 구조 조정도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하드웨어적 구조 조정과 함께 경쟁과 실적 원리가 도입되는 등 운영 시스템 또한 바뀌면서
상당한 성과도 나왔다. First of all, Korea recognized that it had to restructure some of its policies and some of its industries, and it did that aggressively and forcefully. It provided leadership in that. It did not wait for the rest of the world to make it happen. 그 결과 97년 IMF 구제금융 요청 당시 39억 달러에 불과하던 외환 보유고는 2001년 9월 990억 달러에 달해 한국은 당시 세계 5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했다. 98년에 시작된 IMF 차입금 상환 역시 2001년 8월 3억 5천 달러를 끝으로 완전히 완료됐다. 당초 예정일인 2004년을 3년이나 앞당긴 감격스러운 조기 졸업이었다. 절대 빈곤국에서 글로벌 기업을 거느린 경제 강국으로 변화하기까지. 중동 전쟁이 터졌을 때 다른 나라 기업들의 직원들은 전쟁의 공포로 다들 고국으로 돌아가기 바빴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현지에 남았고 결국 판매망을 지켜낼 수 있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금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외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발적인 금 모으기 운동을 펼쳐 세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신종 플루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인이 정체불명의 병균에 대한 공포에 떨 때에도 멕시코 및 신종플루 확산 지역에 있던 한국 직원들은 마스크를 쓴 채 자리를 지켰고 결국 판매망을 넓혀 나갈 수 있었다. 한국 경제 성장의 강력한 엔진,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한국 국내 산업 중 가장 기업의 부침이 많았던 분야인 만큼 실패의 역사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에 헌신한 이들의 피와 땀, 눈물로 만들어낸 한국의 소형차가 80년대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힘찬 도약을 시작. 지금은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인 신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 현지에 생산 라인과 공장을 세워 현지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기술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판매량은 늘리고 수출 비용은 줄였다. 후발주자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한 현지화 전략이 있었던 것이다. 반도체 산업 역시 시작은 모험에 가까웠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재정적 후원에 연구개발자들의 강한 의지가 더해져 1983년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세 번째로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인 64K D램 개발에 성공, 반도체 산업의 선두주자 그룹에 합류한다. 시장에 뛰어든 지 10년 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한 반도체 산업은 현재까지 생산, 수출, 기술 개발에서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지식 기반 산업에도 혁신을 감행했다. 벤처 창업 붐과 함께 등장한 신진 기업들은 경제의 새로운 활동 엔진이 되었고 한국은 짧은 기간 내 IT 최강국으로도 부상했다. Korea was one of the early countries to use the internet and has a strong history of innovation in technology. The foresightedness of the government gave it the #1 position in broadband wired. 하지만 21세기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무한 경쟁 체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위협했다.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가 필요했다. 경제 전반에 걸쳐 혁신 시스템이 시도되었고 한국은 이러한 혁신 경제를 바탕으로 기존 중공업,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탈피, 기술 집약 분야로 수출품 구조를 전환해냈다. 보조금 지급, 세금 감면 등 정부의 지원 정책도 한 몫을 했다. 변모한 경제 기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문화 산업의 혁신과 발전도 두드러진다. 미국 등 선진국의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단계에서 탈피, 한국인의 감성으로 빚어낸 가요, 드라마, 영화 등이 지구촌 각지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짧은 시간에 세계로 확산된 K-팝, K-드라마 등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는 2012년 세계를 들썩이게 했던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급속한 경제발전 성과가 부각되었던 한국의 이미지에 문화와 스타일을 더해주고 있다. 하지만 놀라운 성장의 화려한 이면에는 성장 지향적 경제 정책으로 인한 빈부격차, 도농 갈등, 환경 오염 등 크고 작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외적으로는 후발국의 추격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라는 당면 과제도 풀어내야 한다. 미래를 위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반이 되는 창조 경제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투입과 한국형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서비스업의 경쟁 제한 규제를 철폐하는 등 정부 역시 경제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조 경제의 구체적인 윤곽이 하나둘 채워지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그 결과 벤처기업과 창업 활성화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의료, 관광, 소프트웨어 등 유망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경제 구조 역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한중 FTA 체결의 성공. 미국이나 유럽보다 먼저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선점한 것도 향후 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의 노력은 여전히 진행형인 것이다. 해외 원조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극빈국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경제 성장의 꽃을 피워냈다. 2009년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 세계 2차 대전 직후 독립을 이룬 나라 가운데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유일한 나라. 빈곤과 폐허 속에서 이뤄낸 경제 성장의 발전 전략과 노하우를 이제는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나라. G20에 가입, 국제적 룰을 만드는 국가의 일원이 된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서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